요즘 가족법인 이거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자산관리나 절세 때문에요. 이게 제대로 알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요. 어설프게 접근하면 글쎄요, 오히려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가족법인의 두 얼굴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우리가 왜 법인을 생각하게 되는지, 그 현실적인 이유부터 시작해서 가족법인이 뭔지, 어떤 엄청난 장점과 또 무서운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전략까지 바로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니, 도대체 왜 다들 법인 하는 걸까요? 그 시작점에는 바로 이 무시무시한 세금 압박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의 문제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거 한번 보세요.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개인이 버는 돈에 대한 소득세는 최고 45%가 넘고 이것저것 다 합치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6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벌어들인 돈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법인은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19% 정도고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최고 세율이 24%입니다. 이 엄청난 갭에서 모든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금 차이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만약에 10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볼 때요. 개인은 세금 다 내고 나면 다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 5억 원 정도 남습니다. 하지만 법인은요? 무려 8억 원 가까이 남아요. 똑같이 10억을 벌어도 개인은 5억 들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법인은 8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키워나가는 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엄청난 세금 차이를 피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가족법인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가족법인이라는 게 뭘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가족법인이라는 건 사실 법에 정해진 이름이 아니에요. 세법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의상 주주들이 대부분 가족으로 이루어진 회사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일종의 자산 관리를 위한 구조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가족법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일반 법인이 가진 혜택은 그대로 다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세율 낮은 건 당연하고 혹시 손실이 나도 15년 동안이나 이월시켜서 나중에 이익 나면 거기서 깔 수 있고요. 또 연구개발비 같은 비용 처리도 훨씬 유연하고요. 무엇보다 내 개인 자산과 회사를 분리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아주 큰 장점이죠. 자, 지금까지는 그냥 1번 법인의 장점이었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족법인이기에 가능한 그야말로 슈퍼파워라고 불릴 만한 장점 2가지를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슈퍼파워, 바로 자연스러운 증여 효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증여세 폭탄 없이 자녀에게 부를 넘겨줄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처음에 법인 세울 때 자녀 이름으로 한 6천만 원어치 주식을 사줬다고 쳐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회사가 정말 잘 커서 가치가 100배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6천만 원이었던 그 주식이 무려 60억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 60억을 그냥 줬다면 세금이 상상도 안 되죠. 하지만 이건 회사가 성장하면서 자산 가치가 자연스럽게 불어난 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자, 2번째 슈퍼파워 나갑니다. 바로 부동산 방패예요. 이건 특히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분들이라면 정말 귀가 번쩍 뜨일 이야기일 겁니다. 보세요. 개인이 가진 건물을 자녀한테 주려면 증여세도 내야 하고 취득세도 내야 하고 장난 아니죠? 그런데 이 건물이 법인 소유라면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는 건물을 넘기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소유한 회사에 주식을 넘기는 거니까요. 취득세가 없어요. 나중에 팔 때도 개인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처리되니까 훨씬 유리하고요. 부동산을 주식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다루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이거 완전 만능 치트키 아니야? 싶으시죠? 근데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달콤한 혜택 뒤에는요,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덤비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잘못하면 세금을 2번 낸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회사가 돈 벌어서 법인세 한 번 냈죠. 근데 그 남은 돈을 내가 쓰려고 꺼내올 때 소득세를 또 내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개인으로 가지고 있을 때보다 세금을 더 내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꼭 피해야 할 지뢰밭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유령회사로 찍히는 거. 그냥 자산만 떡하니 넣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면 바로 세무조사 타겟이 됩니다. 정상적인 사업을 해야 해요. 둘째, 가족을 아무나 임원으로 앉히는 거. 나이도 맞아야 하고 특히 다른 회사 다니면서 겸직금지 조항에 걸리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셋째, 너무 티나게 절세만 노리는 것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계속 말씀드렸던 바로 그 함정, 이중과세. 아무 계획 없이 돈을 인출하면 무조건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위험한 지뢰들을 다 피하고 혜택만 쏙쏙 골라 먹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전략이에요. 가족법인은 그냥 만들어 놓는다고 알아서 다 해주는 요술 램프가 절대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하는 그런 도구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성공 전략, 복잡할 거 없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법인이 내는 세금, 즉 법인세를 최대한 줄인다. 두 번째, 그렇게 아낀 돈을 어떻게 하면 세금 적게 내고 내 주머니로 안전하게 가져올까? 그 출구 전략을 미리 짜놓는다.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법인세 줄이는 방법이요? 찾아보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나라에서 장려하는 것들이죠. 처음 창업한 중소기업이면 5년간 세금을 팍팍 깎아주고요. 벤처기업 인증받으면 혜택이 또 따라오고, 청년 직원 뽑으면 지원금도 나오고, 연구소 만들면 또 세금 깎아주고, 이런 합법적인 절세 도구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당연히 임원 월급이나 퇴직금 규정 같은 건 기본적으로 잘 챙겨야 하고요. 자, 오늘 가족법인의 엄청난 가능성과 또 그 이면에 숨겨진 날카로운 위형, 그리고 성공을 위한 전략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법인은 분명 우리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를 제대로 휘두를 줄 아는 사람에게만 그렇죠.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과연 법인은 여러분의 자산을 위한 최고의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